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선언 후 첫 외부 행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은 건데요. 그 뒤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보에서 어떤 외교적 함의를 읽을 수 있는지 서혜림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바이든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키워드는 동맹 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 협력으로 요약됩니다. 양측의 통화는 오전 9시부터 약 14분간 이뤄졌는데요. 먼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양측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통화를 했는데 또 살펴봐야 될 점이 바이든 당선인이 첫 외부 행보에 나섰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시간으로 어제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참전비는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02년에 세워진 건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첫 외부 일정으로 택한 곳이 이 참전비라는 것에 외교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평소 한국을 혈맹 또는 친구라고 칭하면서 각별한 마음을 표시해 왔는데요. 이 행보 역시 당선인의 강력한 동맹 복원 의지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과 일본 연달아 통화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리의 통화 일정은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문 대통령보다 30분 앞서서 이루어졌는데요. 미일 양측 역시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센카쿠, 중국명으론 갸오이다오 열도에 대해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바이든 당선인이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지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일 양국이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곳이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다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돌아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바이든 당선인, 사실 그 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요시 여겨왔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특히 이번 통화에서는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한국, 호주와 인도를 이어서 스크럼을 짜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 측 통화 후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일본을 코너스톤이라고 칭했고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칭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 기자 말대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틀 아래에서 한일이 좀 더 긴밀한 관계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교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미국 안보 전략에 따라서 한일 간 공조하라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 문제 등을 거치면서 악화되어 온 것도 현실인데요. 주목할 점은 최근 한일 간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에 다녀왔죠. 특히 지난 10일에는 스가 총리를 만나서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또 오늘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본을 찾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장 접점을 찾은 건 아니지만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한일 양국 모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 지역 정세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한일 관계 외에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한미 동맹 이슈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분담금을 동맹에 요구해서 관계를 훼손했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 오늘 통화에서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외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을 고려하면 북핵 이슈가 당장 선순위에 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 간 케미에 의존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중시하는 버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국면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중관계의 실익도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균형점 찾는 것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균형점 찾기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움직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맹 이슈 등 외교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방미 일정을 오늘 마쳤는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방금 전이죠. 귀국했습니다. 대선 전 확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바이든 측 인사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다만 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캠프 참모들보다는 의회와 싱크탱크 쪽을 접촉했는데요. 북핵 문제가 정상 차원에서 우선 관심을 둬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서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혜림 기자와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 그리고 우리의 대응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